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네. 어, 그, 네,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갔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방송 사고였거든요. 오늘은 혹시 댓글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뭐, 네, 같이, 뭐죠? 페이스북을 좀 틀어놓고 해야겠네요. 너무 제 방이 보이는 관계로 조금만. 네. 네. 그래서 엄청 이제 이게 사실 라이브가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게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 바로 반응이 안 오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제는 이제 굉장히 되게 땀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방송에 반응이 없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막 이런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막 다급해져서 굉장히 방송을 빨리 좀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그 뒤에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급박하게 끝냈는지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일단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할애해주고 계신데 제가 그렇게 이제 좀 막 뭐랄까 대충 할 수 없구나. 진짜 이거는 좀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진짜 네, 오늘은 네, 김성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댓글이 잘 보이네요. 그래서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이 페북 라이브라는 게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는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어제. 근데, 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제가 책 선물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홍준님께, 국부론을 읽어달라고 외쳐주신 최홍준님께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저에게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음, 제가 오늘 여덟 번째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만에 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가희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찌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문학과를 랑 경영을 복전했는데 제 중국어 이름이 리찌아시예요. 그래서 계속 학교 다닐 때 정현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찌라시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 찌라가 돼가지고 지금도 찌라라는 네임으로 방송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사에서 3년 반 근무를 했고 이 창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이제 거의 회사를 나와가지고 어, 다시 회사를 세운 지 3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돈은 거의 못 벌고 있고요. 이제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 놀 순 없잖아요. 우리 서비스를 많이 알리고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 유튜브에서는 책 방송을 좀 하기도 하고, 저희가 독서 모임, 잔디밭 독서단이라는 모임도 만들고 뭔가 매체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작한 이유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1인 미디어가 결국은 뭐 이런 방송이나 영상이 많아지고 일반화 될 텐데 그럼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저도 책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책을 좀 읽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읽고 싶은 책이 엄청 많은데 시간을 내서 책을 잘 못 읽다 보니까 책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안 보면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지금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막 제품 협찬을 해주시겠다는 최희연 대표님, 모어덴의 최희연 대표님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그
이제 자동차에 있는 그 시트 가죽으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뭐 가방이나 뭐 이런 카드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데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네,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꼭 협찬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 동생도 평소에 연락이 잘 닿지 않던 동생이 이제 전화를 줘가지고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시간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40분 하는 게 좀 길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한 20분 정도씩 차라리 책 한 권을 좀 꼼꼼히 같이 한번 보고 또 가능하면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책을 좀 더 미리 공부해 오고 그래서 프리뷰도 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보셔도 물론 타임라인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책 읽지라를 검색하시면 책 읽는 찌라예요. 책 읽지라를 검색하시면 그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클립으로 다 올려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는 못 봤던 방송들은 다시 좀 보면서 저희 이제 좀 같이 한번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들, 약간 뭔가 미디어나 트렌드나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제처럼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책들을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타임에 걸쳐서 볼 책은 오가닉 미디어라는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미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2014년 2월 21일에 나왔고 최근에 그 또 이 오가닉 미디어를 낸 곳은 21세기 북스지만 이 그 윤지영 저자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오가닉 미디어 랩에서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책을 또 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사실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인 이 오가닉 미디어를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가닉 미디어가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오가닉 미디어 랩이라는 개인 블로그에서 이제 이미 연재를 계속 하셨고 그거를 이제 웹북으로 책을 쓰면서 독자들이랑 계속 피드백을 받고 반응을 체크하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종이책으로 출간한 책이고요. 그래서 웹북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블로그에 가도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게 이제 블로그를 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블로그에 나와 있는 개념이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책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미디어 쪽이나 IT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요약을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미디어는 관계를 만드는 매개체다. 미디어는 기술적 장치도 컨텐츠도 아니다. 신문은 여론을, 텔레비전은 대중을 만들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매개된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미디어다. 대중을 만든 것은 매스미디어, 구독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트위터라고 부르고 친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른다. 미디어와 나의 관계, 미디어가 매개하는 나와 사람들의 관계가 미디어를 정의한다. 이제 고립된 서비스는 없다.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콘텐츠 같이 서비스 혼자 고립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모두가 모두를 연결하는 노드가 되었다. 노드라는 게 이렇게 연결의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접점을 노드라고 하죠. 여기는 그림이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림이 없으니.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 서비스, 컨텐츠, 디바이스를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매개자가 될수록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오가닉 미디어의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연결성을 늘려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관점에서 미디어는 사용자, 메시지, 광고주, 마케터 등이 모두
미디어의 구성원, 즉 노드이다. 여기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보다는 노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 잠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은지님 여기는 저의 자취방입니다. 네, 중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좀 중현님이 피드백을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천천히 읽고 있어요. 성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객 혹은 컨텐츠가 지금 고립되어 있지 않은가? 무엇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떤 고객들이 어떤 매개 활동이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오가닉 미디어의 이해는 단순히 우리가 인식해오던 미디어보다 훨씬 큰 의미를 품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저희가 협의의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기존 전통 미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책도 그렇고 뭐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로 출발을 해서 저희가 뭐 소셜 미디어로 하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같은 SNS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중간에 보면 아마존까지도 뭐 미디어를 정의합니다. 뭐 위키피디아도 그렇고요. 연결을 해주는 그런 노드에 있는 것들인가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미디어의 3요소를 정의를 하네요. 미디어는 컨텐츠, 컨테이너, 컨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를 이 세 가지 요소로 해부함으로써 미디어의 진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컨텐츠가 담겨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컨테이너는 내용물을 담고 저장하고 운반되는 데 사용되는 도구 및 장치다. 담겨있는 내용물이 컨텐츠라면 컨테이너는 한마디로 담고 있는의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 노드인 PC, 스마트폰 등이 컨테이너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컨텐츠를 담는 블로그 포스트나 SNS의 타임라인, 140자의 트위터 역시도 컨테이너다. 페이스북에서 조각조각 흘러다니는 뉴스와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텍스트는 페이지 순서대로 담기지 않는다. 물리적인 틀이 해체된 것이다.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에 따라 역동적으로 엮이고 해체되고 재구성되기도 하는 구조적 컨테이너로 변모하였다. 구조는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되고 본형될 수 있는 가변적인 형태이다. 네,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다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해시태그 같은 걸로 뭐 그러니까 시간순이 아니라 굉장히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묶어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컨테이너로 변모하였다라는 얘기고요. 컨텐츠의 해체와 재구성. 구조적 컨테이너의 특성상 컨텐츠의 내용은 수많은 유형의 조각난 형태로 생성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이 조각난 컨텐츠들의 합이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게 된다. 컨텐츠들이 각각의 컨테이너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진화, 발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로 재창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컨텐츠는 사용자들 간에 공유될 때 가치가 서로 극대화된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요소인 컨텐츠에 대한 얘기였고요. 컨텍스트의 역할과 확장. 컨텍스트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컨텐츠가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이라면 책을 읽기 좋은 환경인 조용한 카페가 컨텍스트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디어에 참여하는 환경이다. 구조적 컨테이너의 변모와 해체된 콘텐츠 가운데 사용자의 참여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공유 수, 댓글 수, 체류 시간 등을 비롯한 독자의 공감 정도,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의 긴 생명력과 확산 정도가 가치의 지표로 사용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다시 책을 좀 읽어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미디어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조금 그 개요 개념도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먼저 오늘은 1부인 미디어가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라는 파트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방송 시간을
평소에 비해서 이제 많이 줄여서 한 20분 정도 할 거기 때문에 많이는 못 읽어드릴 것 같은데 좀 미리 읽어보니까 너무 이 부분이 재밌어서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책을 정의하는 두 가지 기준. 지금의 책 모양이 갖춰진 것은 약 1세기로 추정된다. 고대에는 두루마리 방식을 사용했다. 그 후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읽기도 편하게 개발된 것이 양면 페이지로 구성된 지금의 책이다. 양피지나 종이에 필사본으로 만들어지던 것이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인쇄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책이 널리 보급되었고 집에는 서재가 생겼으며 바야흐로 지식을 소유하고 정보가 흘러다니는 엄청난 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500년 동안 책은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다. 네. 그래서 책에 대한 다른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거라든지 프랑스에서 정의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이제 책의 컨테이너 해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의 형태는 페이지 묶음이 만들어왔다. 그러나 양면으로 구성된 페이지 단위는 이제 더는 책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종이책이 유일한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이다. 웹북에서는 스크롤을 내리면 장 하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위치만이 중요할 뿐 페이지의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책에서도 페이지의 개념은 없다. 내가 보고 싶은 활자의 크기에 따라 페이지는 바뀔 수 있고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전체 내용 중 몇 %에 해당하는지 과정을 수치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할 때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타내주는 것과도 같다. 페이지는 없어졌지만 책을 읽는 것은 여전히 여행이다. 역설적이게도 전자책이나 웹북의 이러한 모습은 책 이전 시대의 두루마리 형태와 오히려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페이지 단위로 낱낱이 분리되지도 않지만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지도 않다. 페이지 개념은 휴대와 열독을 간편하기 위해 존재해왔다. 그러나 휴대는 종이보다는 비트로 구성된 전자책이나 웹북이 훨씬 간편해졌다. 읽기 또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 페이지에서 해방되는 대신 각각의 이야기, 문장, 단어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형태로 하이퍼링크를 타고 서로 다른 스토리와 책들을 오가며 오히려 연결되기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페이지와 종이로 구성된 책의 형태가 비트 단위로 해체되자 책의 컨텐츠와 컨텍스트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좀 여러분들은 다 아셨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느낌 받았어요. 이 책이라는 이 종이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갖고 다니게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 물성 때문에 이런 책이라는 페이지 속성이 생겼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책이 있기 이전에는 어떠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 어제도 성경이랑 논어 얘기가 좀 나왔지만 그것들은 그냥 사실은 구전되는 어떤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각각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꼭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이라는 형태를 갖게 되면서 순서대로 묶어졌을 뿐이고 지금 우리가 책이라는 그 매체 물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속성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이러한 순서로 돼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책이나 컨텐츠에 대한 속성의 이해 때문에 이 책도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블로그에서 계속 이렇게 연재가 되다가 연재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그냥 계속 뭔가 됐던 내용들이 이제 묶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간에 박종현 님이 원 센텐스가 컨텐츠이자 컨테이너기도 하면서 컨텍스트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종합미디어 어플 맞습니다. 저희 원 센텐스에 들어오는 컨텐츠들이 사실은 이제 내가 좋았던 그 중에 가장 엑기스들을 좀 넣어놓기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책에서 여러 개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예를 들면 뭐 현대문학이라든지 추리소설이라든지 이러한 태그로 해서 혹은 뭐 어떤 주제로 해서 다시 컨텐츠를 이렇게 저렇게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깔때기를 꽂고 있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꼭 어떤 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컨테이너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컨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책의 콘텐츠 해체. 웹북이나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출판이라는 행위 자체는 단호한 결심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책이 완성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독자는 지치고 스토리와 테마는 낡아버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다. 그보다 일부 완성된 장을 먼저 출판하여 독자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반응을 수용해 그 다음 장들을 연달아 출판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책이 시의성을 잃지 않고 시장과 독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독자의 반응을 계속 접하면서 집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책의 미래를 실험하고 설명한 책, 미래학자의 매니페스토다. 각각의 장이 완성되면 먼저 수차례에 걸쳐 외부로 출판하고 나서야 오프라인으로 출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웹버전은 무료로 배포되었는데 이러한 출판 방식이 책의 시의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프리마케팅까지 저절로 병행되는 사례가 되었다. 책이 무료로 배포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제작 원가가 거의 들지 않다 보니 공짜 책으로 책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책은 하나의 스타트업이나 인터넷 서비스 같은 존재로 발전하고 있다. 책 출판에 대한 펀딩을 받는 대신 책의 콘텐츠 자체는 무료 버전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물론 반드시 1장, 2장, 3장 등 순차적으로 장을 구성하는 것만이 책을 만드는 방법인 것도 아니다. 이것 또한 책의 컨테이너가 규정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불과하다. 블로그 게시글을 책으로 출판하거나 심지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주고받은 토론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어떤 분이 이회수 선생님의 트위터만 모아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작권 사례 중에 유명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회수 선생님이 한 말인데 왜 다른 사람이 책을 내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 그 판례에서는 이회수 선생님이 졌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한 말을 그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 네. 덕현님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못생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례라고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내용들을 그러면 200쪽, 300쪽 분량의 기승전결이 꼭 필요하지 않다. 웹에서 피로감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작은 스토리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책을 구성할 수도 있다. 네, 지대년녀도 좀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거꾸로 단행본으로 여러 차례 엮인 책이 나중에 블로그 포스트로 정리되어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책은 무엇이고 블로그 포스트는 무엇일까? 책은 출판이고 포스트는 출판이 아닐까? 어떤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책이 더 가치 있고 블로그 포스트는 그에 못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책의 컨테이너 해체 현상과 컨텐츠 해체 현상은 그동안 책의 물리적 형태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경험이 만들어온 책의 정의에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책도 출판이고 블로그 포스트도 출판이다. 적어도 기록을 보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지닌 컨테이너에 담겨 있다면 책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책에 대한 사용자 경험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지식에 대한 경험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책의 컨텍스트에 달려있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조금만 더 읽으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만, 컨텍스트까지만 더 읽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여행이다. 웹북과 전자책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목적지, 한 권의 책을 정독하는 방법도 직행만 있는 건 아니다. 읽으면서 저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저자가 제시한 이론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저자가 연결해놓은 참고 자료들을 둘러보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는 책의 컨텍스트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며 그 경로는 독자가 결정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U 버전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책을 내가 네, 이렇게 노트에서 책갈피에서 볼 수도 있고 원래 또 성경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설명했네요. 유버전은 책을 커뮤니티와 함께 읽고 성경책을 개인화할 수 있는 도구로 출시되었으며 현재 100여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 컨텍스트가 재구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환경이 재구성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책이 책의 미래냐라는 말들을 종종 듣는다. 문제의 핵심은 전자책이나 웹북이라는 컨테이너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책의 형식이 변화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된다. 하지만 핵심은 그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컨텍스트에 있다. 전자책을 CD롬에 비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마치 SNS를 SMS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 SNS의 핵심은 사람들의 관계와 네트워크가 품은 잠재성이지 단순히 문자로 하는 대화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오늘은 책에 대한 부분만 다루어서 읽었지만 아까 SNS와 SMS, 문자 메시지를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 연결성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책의 전반이 그런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는 그러한 책의 요점을 조금 더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혹시 아니면 더 추가로 얘기해보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내일 또 더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닉 미디어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송은 그 유튜브에서 클립으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책 읽지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잘 자요.